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그리고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습니다. 뭐 문형배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뭐 SNS에서 뭘 교류를 했다. 그다음에 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뭐 국회 측 대리인단과 같은 재단 소속이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친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이다.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낼 만한 사유인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죠. 이게 형사 재판이면 아마 자진해서 기피할 거예요. 네. 뭐 여동생까지는 제가 뭐 좀 빼더라도 그 배우자 네. 이미 우리가 그 기피 신청 한번 냈었죠. 저희 쪽에서 네. 윤 대통령 쪽에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배우자 같은 재단 소속인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국회 쪽 대리인하고의 관계가 같은 법인의 관계가 치밀하다 했을 때 네. 피청구인 측이 민주당 쪽 대통령 쪽이라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네. 그냥 똑같은 건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치권에서 쭉 이어온 그간의 세월의 결과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그 정치색을 좀 많이 고려한 임명이 빈번했다. 대통령이 3명 임명할 때도 그렇고 네. 어느 쪽이든 그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보수 이념 또는 진보 이념을 충실하게 따른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극단에 치우친 분이라고 느껴질 만한 분들이 지금 8분 중에 3명이 가 있다. 네,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또 의견이 나오잖아요. 뭘요? 예를 들어서 뭐 회피 촉구 의견서 사실은 이거는 법적인 절차는 아닌데 스스로 회피하라라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게 옳으냐 뭐 약간 윤 이런 대통령 측에서 저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파면되게 생겼는데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는 그리고 거다. 문제가 있어요. 정계선 재판관 경우에는 진짜로 그 배우자와 지금 김희수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 공동단장이잖아요. 이분과의 관계를 이거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죠.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그러니까 게다가 김희수라는 분은 헌법재판관도 했고 소장도 될 뻔하다가 안 됐고 그런 분이 지금 대표단장하고 거기다가 이 국회 쪽 법률 대리인들은 이 공정성에 좀 문제를 많이 저희가 제기할 만한 부분이 송두환이라는 분 인권위원장도 하고 헌재 재판관도 했고 직전 인권위원장이잖아요. 인권위원장 하시던 분이 정치적인 쪽에 가서 지금 법률 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심판과 상대방 측 감독 코치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압박 아닌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해요. 알겠습니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 경우에는 어떨까 아니,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정말? 일단은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단. 네, 처음 뭐 하는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없어요. 이게 뭐 이름을 그럴듯하게 마치 이게 뭐가 절차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냥 아무거나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라라고 네. 본인들 억지 주장하는 거고,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중요한 거는 그게 그 사람들이 이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헌재 구성 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헌법재판소가 87년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9명으로 만들고 네. 최종적으로 국가기관간이나 이런 권한에 충돌할 때 아니면은 이제 개인이 헌법소원을 냈을 때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거고 그 구성을 그래서 대통령, 대법원 국회 이렇게 333을 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진보가 들어가든 보수가 들어가든 중도가 들어가든 그거는 그 사회 구성체의 반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진보 우리법연구에 3명 뭐 들어갔다라고 이 난리를 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뭐 보수가 다 있으면 그럼 그게 공정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쏠렸다는 얘기지. 너무 쏠렸다라는 거는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고 자, 이제 제척
회피, 깊이, 그러니까 깊이, 회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척은 아예 법적으로 이제 사유가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배제하는 거고, 기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거를 검토해서 이제 할지 말지를 하는 건데, 이미 정개선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고 이제 기각을 했고요. 그랬고요. 회피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네.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원칙. 자, 뭐 저게 이제 문제제기가 당연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면 정개선의 남편 황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예, 황필규 변호사,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김희수잖아요, 지금. 네. 1단계가 정개선이고요. 거기에 2단계가 지금 황필규고요. 3단계가 김희수예요. 네. 3단계까지 지금 다 검토를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요, 앞으로는 모든 헌법재판관이 3단계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2단계도, 1단계라면 제가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2단계도 무리고 3단계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희수하고 황 변호사랑 지금 같은 회사라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기피 사유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안 걸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말이 안 된다는 말을 쓸 때는 굉장한 증거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극단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그냥 합쳐서 우리법연구회라고 하자고요. 이 우리법연구회가 그러면은 진보를 지향하는 분들 우리나라 반이라고 치고, 보수가 반이라고 치고, 아주 보편적인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학회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보면 현직 판사 한 3,000명 중에 지금 포함된 사람 120명 정도, 뭐 3, 4% 정도, 네. 그리고 성향도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 모였던 단체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한 그 진보라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제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현재 스코어 8분 중에 3명이 있어요. 8분의 3, 37.5%. 근데 이 마 후보자까지, 마흔의 후보자까지 지명이 되면, 임명이 되면 9분의 4, 44.4%. 네.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네. 김희수, 그다음에 송두환 말씀드린 거, 그 두 분이 그쪽 소속이었는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분과 뭐 송두환 재판관, 변호인은 빼자고요. 김희수 이분이 가진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관 시절에 여러 가지 판례나 이런 거를 볼 때, 결정례나 볼 때, 정개선 재판관의 남편과 괴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극단이라서 좀 죄송한데, 많이 치우친 분들이 모여있다 보니 인간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지, 야, 배우자랑 뭐 저쪽 법률 대리인이 같은 뭐 재단, 법인에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느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네. 따지면은 같은 회사 옛날에 다녔는데 뭐 이거 가지고도 하니까. 그걸 근데 사유로 들고 있는 거 그 아닌가요? 사유가 지금? 표면적으로 그걸 들지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내용은? 인연이 단지 뭐 몇백 명 있는 뭐 법무법인 그 정도도 아니겠지만, 뭐 한 몇십 명 정도 있는 법무법인은 그냥 같이 다닌다는 거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뭐가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우리법연구회를 얘기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이적 단체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그런 않죠. 말이 아니라. 아니,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이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예. 1심 재판장을 몰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님.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본인 재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매콤한 맛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고객 평점 4.9점, 재구매율로 확인되는 몸에 좋은 바다정어에 맛있게 매운 양념을 더한 장어 두루치기, 밥반찬과 술안주로도 끝내주는 제철 싱싱한 통영굴의 감칠맛을 더한 굴무침, 명절 지나고 매운맛 당기시죠? 개운하게 매콤한 장어 두루치기와 굴무침 꼭 한번 맛봐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1심 재판장을 몰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군요.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더라.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본인 재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은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우리법 연구회 이순혁 판사가 네. 예, 권성동 그러니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예요. 2023년에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얘기를 하면서 우리법 연구에도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지 말자라고 한 지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과거의 권성동과 현재 권성동이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자체가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도 그러니까 판사들 학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적다라고 하는데 이 학회도 있고 저 학회도 있고 저 학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자체에 무슨 이적 행위를 하거나 거기에서 불온서 저 주체 사상을 공부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가져오셨으면 좀 좋겠다. 우리법 연구회의 경력을 가진 분들의 어떤 정치권 진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루어 보아 그 학회에 속했던 분들의 생각과 지향점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이적단체라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적단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렸다.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너무 많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실은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게 법적 절차도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 흔들기고 이거는 결국 나중에 탄핵 심판에 만약에 인용돼서 파면이 됐을 경우에 이거를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야? 뭐 이런 시선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너무 일단 나가나요? 헌재의 이 심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단심제고. 네. 어떡할 거예요? 불복을 할 수가 없다. 아예. 어떻게 불복을 한다는 거죠? 헌법 체계를 그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정말로 뭐 무력으로 뭘 어떻게 한다. 네. 무슨 폭동 나서 진짜 내란을 일으켜야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불복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걸 예정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없어야 되는 얘기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네. 그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느냐. 네. 이 얘기는 공정한 심판을 해달라. 그런 강렬한 외침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이러이러한 상황 우리가 볼 땐 미심쩍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걸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불공정한 듯해.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아시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불복 방법이 있다고 밑에 빌드업을 한다는데 무슨 축구도 아니고 뭘 빌드업을 해요. 알겠습니다. 불복할 아닙니다. 방법은 없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불복할 겁니다. 그래. 불복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달라지네, 무슨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 당연히. 어떻게 불복을 해? 우리는 그 왜곡된 아니면은 잘못된 삐뚤어진 그 사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물론 권성동, 권영세 그 두 분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빌드업이 그런 거잖아요. 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당연히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보수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정도 뭐 3-4명 있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법원하고는 다르게 이게 단심제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아니라 6대 3분의 2가 되도록 한 거잖아요. 9명 중에서 6명이 한 거는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다수가 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이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보수에서 그러면 중도나 보수에서 3명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정 못 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떡밥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 지지자들한테 특히 지지자들에게. 헌재 앞에서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정말 불행한 사태라고 했는데 2017년에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자기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스피커에 깔려서 돌아가시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이번에는 더 큰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로. 이거에 근데 떡밥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던져주고 있다. 이게
말로는 우리는 불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미 불공정한 탄핵 심판이었다라고 이미 그 지지자들한테 지금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민주당한테 왜 너희는 왜 이걸 불복하지 않느냐, 왜 한명숙 이거 왜 맨날 이의 제기하고 맨날 옛날 거 다 그렇게 꾸짖었던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는 거꾸로 돼서 법치주의를 본인들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네. 아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런 일이 그 뜻이 벌어지면 안 될 아니에요. 텐데. 그래서 불복의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복할 법적인 수가 방법은 없다고. 없지만 사실 없어. 메시지로는 계속 불복할 그 수 있다. 메시지를 왜 내냔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내지 않을 불복의 것이다. 메시지를 내서 뭐에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저희 당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바로 당은 안 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은 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서 뭘 얻겠냐는 말이에요. 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도 탄핵 인용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폭동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폭동 일어나게 하려고 저희가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당의 목표는 뭐예요? 집권하는 건데 바로 대선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저희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데 저희가 왜 그거를 조장을 하고 무슨 뭐 불복 프레임을 만들어서 헌재를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 판단을 합니다. 네. 지지층 화면이 결집이죠. 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특히 문영배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공격하는 방식이 SNS에 이재명하고 친하더라. 네, 뭐 이거잖아요. 서로 교류를 그러니까 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조문도 갔더라, 조의금도 냈더라 하다가 본인이 이제 헌재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본인이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이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주도한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을 시켰다. 그래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결국 결집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땔감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를 활용하려는 걸로 서로 보입니다. 지지층 결국은 결집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지지층 결집이라는 게 있죠, 지금은. 그거를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아마 파면에 불복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불복의 방법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뭐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네. 저희 당에는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참 제 처지가 또 이러네요. 처지 얘기 또 나왔습니다.